안녕하세요,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수면 연관, 자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기들이 밤에 자주 잠에서 깨는 것은 양육자가 직면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 깨어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면의 특징이기도 해요. 밤새도록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한 번에 길게 연속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면 주기가 바뀔 때마다 잠깐의 깨는 시간이 생기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춥거나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면 바로 다시 잠에 들어요.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데 익숙해진다면 밤에 깨어났을 때 부모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지만 좋지 않은 자면관을 가지고 있는 아기는 이 짧은 각성 기간에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부모가 재워줬던 아기는 한 수면 주기에서 다음 수면 주기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기는 8시간 이상도 잠에 들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아기의 뇌파는 성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그렇다고 밤에 자주 깨는 아기의 뇌파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수 있는 능력도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25에서 50%의 아기들이 밤에도 계속해서 깨어나는 걸까요? 바로 자면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면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수면과 연관된 특정한 조건, 물건, 활동을 말해요. 즉, 이것 없이 잠들기 어렵다라는 어떠한 잠 습관을 말해요. 잠을 자려면 꼭 필요한 물건이나 환경 같은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베개나 단단한 침대가 있어야 잠에 들기 쉽고,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등을 대고 자고 싶어 해요. 각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수면 연관에 의존해서 잠에 들고, 이러한 자면관이 없으면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자면관에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잠들기까지 유모차에서 흔들어주면 아기는 자는 것과 유모차에서 흔들어 자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들은 잠들기 위해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밤에 잠깐 각성이 되었을 때 다시 잠에 들기 위해서는 잠에 들 때와 동일한 조건이 필요하게 돼요. 자면관이란 습관인데 이 습관이란 오래 새겨질수록 고치기가 힘들어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4개월 아기보다 10개월 아기의 자면관을 더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면관을 좋은 자면관과 나쁜 자면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좋은 자면관은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면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손을 빨면서 잔다거나 인형이나 부드러운 이불을 만지면서 잔다거나 등을 바닥에 대고 자는 경우예요. 양육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면관입니다. 또 나쁜 자면관은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예요. 모유수유를 하면서 잠을 자야 한다거나 사람 품에서 자야 한다거나 공갈 젖꼭지를 물어야만 잠에 드는데 빠지면 온다거나 흔들어야 잔다거나 하는 것들은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쁜 자면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은 입에서 빠져도 아기가 스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갈 젖꼭지는 입에서 빠지면 누군가가 찾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나쁜 자면관은 매 수면 주기를 넘어갈 때마다 같은 자면관이 유지되어야 수면이 유지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자면관이죠. 나쁜 자면관이 있으면 밤에 자주 깬다거나 자면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잠에 들면 아기는 이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수면과 연관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아기가 선호하는 잠드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 연관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양육자가 가르친 셈이에요. 나쁜 수면 연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고치거나 없애야 하는 이 나쁜 자면관은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개 6개월 이후부터 줄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나쁜 자면관을 만들지 않으려면 첫 번째, 졸리지만 완전히 잠에 들기 전에 바닥에 눕혀서 스스로 자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반복적인 경험을 시켜야 해요. 처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히 잠들 때까지 안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양육자 간의 수면 교육 방법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면과는 꾸준한 학습과 훈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눕혀 재우기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 항상 자고 일어나면 먹이고 놀다가 피곤해지면 등을 대고 누워서 잠을 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자, 공갈 젖꼭지가 자면관에 쓰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갈 젖꼭지를 잠드는데 일시적으로 물린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깊은 잠에 들어가면 스스로 압력을 풀고 잠에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갈 젖꼭지 없이는 아예 잠에 들 수 없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갈 젖꼭지가 입에서 빠질 때마다 잠에서 깨는 경우라면,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입에 물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나쁜 자면관이에요. 엄마도 아기도 공갈 젖꼭지가 입에서 빠질 때마다 숙면에 취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울음이 있더라도 공갈 젖꼭지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공갈 젖꼭지에 의존하여 잠드는 법을 배우면 공갈 젖꼭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자면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잠의 비율은 초저녁에 높아요. 그래서 나쁜 자면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물잠을 하던 아기를 막수를 하고 재울 때 젖을 물리지 않는 상태에서 재워보는 거예요. 평소 아기를 재웠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많이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보다 미리 깬 상태로 충분히 먹여요. 그리고 완전히 잠들기까지 안고 있지 말고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으로 데려다 눕힙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졸린 신호를 보내고 잠투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는 거예요. 아기는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자려고 투정을 부릴 거예요. 아기는 기어이 악을 쓰고 울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아기가 스스로 진정하고 잠에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정될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10분 기다려보고 다시 들어가서 안아서 달래고 내려놓고 올리고 내려놓고 올리고를 반복하면서 일관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정말 성공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아기에게는 10분 울면 엄마가 다시 안아주겠지 라는 경험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기가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다라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성공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면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자면관으로 잠습관을 만들어준다면 아기는 밤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